이 시장은 차트 분석 싸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싸움입니다. 리스크 관리.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그동안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그런데 오늘은 차트를 안 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안 봐요. 대신에 차트보다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항상 차트 위주로 얘기를 했고, 차트 공부를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실. 차트로 굴러가는 시장인데 차트 분석을 잘하면 좋잖아요. 게다가 저부터 실제로 차트로 매매하는 차트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매매할 때 차트 비중 90%에 정보 비중 10%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제가 차트 비중이 100%였는데 최근 들어서야 정보 비중을 좀 키운 겁니다. 정보 분석이 먹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저는 차트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면, 트레이더라면 결국에는 차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덧붙이자면 대트레이더, 원효띠. 원효띠부터 차트만 100% 맹신을 하고 다른 정보는 단 1%도 참고를 안 한다고 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차트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차트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차트에만 집착을 하느라 리스크 관리에 조금 소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거의 6년째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12월부터 했으니까. 저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보충력 2년 다녀온 거 빼면 직장 생활 경험이 없어요. 이거부터가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으로 6년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본업 없이, 직장 없이 전업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물론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보고 뭐 레퍼럴 팔이라느니 뭐 책 팔이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해요. 한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레퍼럴 링크를 실제로 달아놨고 전자책 링크도 실제로 달아놨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일단 저한테 욕부터 하는 분들도 조금 소수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구독자가 보여드리자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평균 조회수는 뭐 200회, 300회, 500회, 500회, 400회, 1000회 해가지고 뭐 평균적으로 500회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제 채널 사이즈가 구독자 1500명에 조회수가 500회 정도 되는 채널인데, 이런 채널에서 레퍼럴 수입이 발생하면은 얼마나 발생하고 전자책 수입이 발생하면 얼마나 또 발생을 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솔직히. 어디 뭐 구독자 수십만 명 정도 되는 채널 보고 와서는 와, 유튜버들 트레이딩 하나 안 하고 돈 벌어서 건물까지 사고 있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이야기고 그분들랑 저를 똑같이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유튜브에서 홍보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해서 구독자 1500명을 모으세요. 솔직히 이거 한 두 달이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퇴사를 하고 유튜브로 돈 벌어서 건물을 사세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 구독자 5만 명, 뭐 10만 명 정도 되는 거 아니면은 일반 직장인보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건 혹시 나중에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당장에 돈을 벌고 있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수익 창출도 신청을 안 해놨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지금 바꾼 게 아니라. 보면은 다 유튜브 수익 창출 신청조차 안 해놨죠. 그쵸? 다 꺼놨습니다. 뭐 이거 최근에 쇼츠 올린 거는 수익 창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신에 노래가 들어가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수입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건지 저한테 뭐 조회수 8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회수 8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실제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아무튼 뭐 조회수 500회 정도 나오는 채널로 부가 수입이 들어오면은 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장의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습니다.
돈을 제가 벌고 있으면은 성격상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자꾸 유튜브로 돈 버는 애들은 걸러라,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6년째 전업으로 생활비를 벌어먹고 사는 전업 트레이더이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6년을 하는 동안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 왜? 배짱이 없거든요. 배짱이 없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배짱이 없어요. 큰 돈을 벌려면 배짱을 건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승부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로 대신에 저는 배짱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을 잃어본 적도 없어요. 벌어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작은 승리를 누적시키는 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지, 한 번에 큰 돈을 벌었다거나 뭐 큰 돈을 잃었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뭐 잠깐 잘 나갔던, 반짝 잘 나갔던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인판에. 근데 그분들은 또 다시 대부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저는 결국에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기회에. 자, 됐고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본론이 뭐냐? 리스크 관리. 자, 그 중에서도 청산에 대한, 청산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청산도 습관이다. 청산도 습관이다. 청산을 자주 당하는 분들을 보면 차트가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막 이런 횡보 구간에서 뜬금없이 이제 청산을 당하고는 해요. 뭐 2%, 3% 그 정도밖에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율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알트코인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건드린다거나, 특히 뭐 역추세 매매 그런 거 하면은 골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큰 이슈가 있는 종목, 뭐 예전에 그 루나나 뭐 FTX 파산 이슈에 FTT, 솔라나, 세럼, 이런 것들 이 당시에 건드렸으면은 웬만해서는 크게 털리거나 아니면 높은 확률로 청산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청산을 당하는 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청산을 당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왜냐면 저도 저 직거래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2018년에 선물을 처음 했어요. 저는 선물을 하기 전에 현물 시장에서 이미 2000%의 수익률을 낸 상태였습니다. 제 시드 대비 상당히 큰 퍼센트죠. 그래서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선물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저는 현물이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차피 돈 버는 건데 선물로 크게 버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선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벌었을 것 같아요? 잃었을 것 같아요? 저는 현물로 2000%를 버는 트레이더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그러면 선물 시장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 일주일도 못 버티고 저는 거래소에 있던 풀시드 청산을 당했습니다. 뭐 퇴학이죠, 퇴학. 쉽게 말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오늘은 뭐 기분이 좋으니까 뭐 77배 그냥 때려버리고, 뭐 중국 코인이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는 숫자 8을 좋아한다고 하네? 그러면 그냥 뭐 88배 그냥 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왠지 숫자 2가 좋은데? 그러면 뭐 22배, 뭐 44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했죠. 손절가도 당연히 제가 안 정해놨고요. 저는 현물에서 손절가 없이 들어가서 대응으로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운영을 했는데, 선물에는 청산이라는 제가 처음 접해보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대응을 하기도 전에도 청산을 당해버리더라고요. 현물이랑 선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뭐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같은 경우에 청산을 걸고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어요. 잃어봤자 소액이니까. 먹으면은 좀 벌 수 있으니까, 고배를 쳤을 때.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풀시드 청산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청산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청산을 당하냐? 물려서, 혹은 이미 손실이 커서, 혹은 대응 타이밍을 놓쳐서, 이런 이유들로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청산을 건 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좋다, 여기까지 온 이상 차라리 청산, OR, 익절로 빠져나오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청산 아니면 익절을 하겠다, 마인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렸으니까,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원래 사실은 청산까지 걸었으면 수익을 냈을 때 그만큼 큰 리턴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리턴은 굉장히 작고 리스크는 청산을 걸었으니까 굉장히 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청산을 겪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미 물려서 손실이 크니까 그냥 놔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었으니까 내친 김에 상반신도 그냥 잃어야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히나 선물 시장은 수익률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다들 뭐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령 마이너스 50%가 박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손절로.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일부터 만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50%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 일단 뭐 교통사고 당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하반신 잃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상반신이라도 지키자 그런 거죠. 상반신을 지키면 이 코인파는 하반신을 다시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을 같이 잃어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된다. 근데 반쪽이라도 있으면 기회가 또 오는 곳이 코인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매일매일 기회가 온다는 걸. 자,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뭐냐면 목숨 걸고 매매, 인생을 건 베팅, 뭐 인생 베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운 나쁘면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뭐 어디 뭐 커뮤니티 같은 거에 올라오고 TV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투자로 인생 조진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그런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베팅 하다가 신세 조지면. 큰 시드를 청산을 걸고 인생 베팅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증권사에서 주급으로 억대를 받는 초상위권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권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트레이딩 룸이라고 있거든요. 증권사마다. 트레이딩 룸에서 누군가 손실이 발생하면 안내 방송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누구 얼마 손실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손실 중인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포지션을 강제 종료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강제 종료시키고 집으로 귀가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 번의 매매에 혹은 하루 만에 일정 액수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려고, 사전에 방지하려고 회사 차원에서 강제 손절을 시킨다는 거죠. 청산을 당할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크게 잃을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성과금을 억대로 받아가는 상위권 트레이더들이 사용을 하는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죠. 이미 인생 조졌는데 뭐 어때? 인생 베팅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다가 진짜 인생 골로 갑니다. 벼랑 끝이 끝인 줄 알았겠지만 낭떠러지 밑에 지하실이 또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미 손실금이 큰데 이거 복구하려면 한판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한판 승부 하다가 파산한 사람들로 줄을 세우면 서울역에서 저기 뭐 광명시까지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를 하지 마세요, 제발. 한판 승부, 뭐 인생 베팅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기회는 늘 오기 마련이고 너무 작은 기회에 베팅을 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찾아오는 모든 기회들에 손을 뻗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기회만 쏙쏙 골라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베이지컬리였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